강제 수사권 없는데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의 첫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지 3주 만입니다. 앞으로의 조사 방식과 범위,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어제 인권위의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피해자가 7월 28일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고소인 측에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직권조사를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이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빠른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인복 교수님,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3주 만에 이제서 인권위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권 등 해서 서울시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 서울시 자체가 가해 혐의가 있는 이상 서울시 네. 조사를 누가 믿겠냐 해서 그런 동안 시간을 놓쳤고, 그동안 여성부가 어떤 1차적인 결과를 내놓고 했는데,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사가 된 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얼마만큼 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번 서희연 사건도 있었고 여러 선례를 봤을 때 기간은 많이 갔지만 실제적인 접근은 그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등을 하려면 네.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불구하고 오로지 진술자의 의존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술자들 그리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증거를 변동할 때는 과태료도 매기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까지 가려면은 형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사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지금 피해자가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에 예. 과연 그 피해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는 합니다만 조금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늦었다는 지적도 있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는 것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소 고발이야 진정. 네. 진정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 당사자가 원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직권이라는 얘기는 살펴봤더니 이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해서 들여다봤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양쪽 당사 중에 한 사람이 진정을 한 것보다 이 직권을 했다는 얘기는 인권위가 아직까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일견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어느 정도는 외관상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예. 다만 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냐 그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수사는 강제지만 조사는 임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직권조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어쨌든 인권위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의미는 가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박원순 전 시장 측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권위에서 당신들 나와서 좀 증언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는 임의예요. 예. 경찰 수사도 수사기관의 수사도 참고인인 경우는 싫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조사니까. 피의자일 경우에 안 나가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네네. 참고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 조사는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 조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굳이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전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예. 이게 인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조사기관의 근본적인 한계긴 해요. 네, 그러면 강제로 사람을 데려와서 조사할 수도 없고 증거 같은 것도 강제로 제출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조사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는 아까 지적 나온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까지 여러 간의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아무것도 다 밝혀지지 않고 무용지물로 끝.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인권 문제 제기할 때 그거는 우리가 강제 수사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직권조사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러면 그 인권위의 조사라는 게 무용지물로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인권위뿐만 아니라 강제수사권이 없는 우리나라 다른 여러 위원회의 조사에도 나름대로 실질적 진실을 발견한 예는 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해보나 마나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단정할 건 아닌 거죠. 그렇군요. 이게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진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절차는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박 교수님, 왜 중단이 된 건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에 아마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안 했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애초에. 예. 왜냐하면 청구를 할 때요. 예, 기소 사실을 유출된 거에 대해서 조사단 유출된 사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인 규명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니까 법원에서 기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연중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유족 측에서 예. 결국 사인에 관련된 얘기는 이미 자살로 종결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이건 좀 포렌식은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였는데 단지 예. 재판부가 조건은 달았습니다. 만약 예. 수사상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시 포렌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포렌을 풀 수 있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봐집니다. 예. 네, 다시 봉인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포렌식으로 밝혀질 내용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러느냐 궁금증도 있어요. 아니, 이걸요. 어차피 지금 극단적 선택한 거는 결국 남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망경위 하니까 법원에서 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망 경위 이미 극단적 선택한 걸로 정리가 됐는데 사망 경위를 보겠다고 휴대전화 달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왜? 타살의 의혹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지라고 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각시킨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 지금 이 전화기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현장에서 경찰이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장 없이 이제 여론은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네. 이제 포렌식 조사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한 현장에서 가져왔던 전화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사망 경위와 관련된 것 뿐이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지난번 영장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사망 경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족이 아니 사망 경위 다 나와 있는데 왜 그 현장에서 발견한 전화를 열어가지고 또 사망 경위를 보려고 하느냐. 예, 예. 이거는 저 인격 침해 아니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고 예.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주면서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예외를 둔 건 뭐냐면 네. 지금 수사상 필요한 경우가 뭐죠? 어차피 박원순 시장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에요. 예.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부분, 예, 그다음에 예. 더 중요한 거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 네. 이 두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내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경찰과 검찰은 그쪽에 집중해야지 자꾸 지금 결론 난 걸 가지고 사망경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건 판사라도 못 보게 하죠. 예. 네. 어쨌든 지금 직권조사 결정과 포렌식 중지 결정이 모두 어제 하루 나온 건데 피해자 측 변호인 포렌식 중지 결정에 피해자의 기억은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피해자 중심주의, 예. 피해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이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박원 시장의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간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런 물든 인권위도 말했거든요. 예. 향후에 전수조사하겠다.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예, 이런 예. 얘기 나와서 사실은 사후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피해자가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4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고위급 외교관으로부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사님 뉴질랜드 외교부가요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정말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외교부의 어떤 공식적인 논평들은 네. 외교적인 언사기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이 100이라도 그 100을 다 표현하고는 하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완화해서 톤을 낮춰서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정부 비협조다,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게 어저께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 3년, 횟수로 3년째 되는 일들을 외교부가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이 참 의아스럽고 더군다나 외교부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뉴질랜드 총리가 그 나이가 좀 어린 여성 총리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간 통화하는데 이 얘기 꺼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네네. 얼마나 좀 민망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정상간의 대화에서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얘기를 정상통화에 들었다. 네. 이거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이렇게까지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나오게 돼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했던 이 외교부는 네. 이걸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 3년이 지난 문제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국격이 떨어지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 글쎄요, 강경화 장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로 이 외교부 직원의 성 문제로 인한 징계가 11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따져보면 지금 62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10건 중에 62건 절반이 넘는 건데 좀 외교부의 대응 방식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성과 관련된 것은 국제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성인지 관점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뉴질랜드가 문제제기 했듯이 네, 네. 남자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니까 이건 그냥 징계 가볍게 내려. 그거 지금 영사는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났습니다. 예, 예. 남자끼리 어떤 그런 문제는 우리는 가벼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남자 문제도 남자끼리 문제도 성적인 어떤 감수성의 문제에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우리 한국의 어떤 외교부는 아니면 국가가 성 관점,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바꿀 시점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 성과 관련된 어떤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19, 반 이상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외교부의 문제만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 오히려 공공 이런 데서 은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걸 한번 다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네. 네, 외교 문제로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비화되는 건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더 큰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대응 좀 지켜보도록 하죠.